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꿀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잘 몰랐다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이 입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이제 기업의 그 실질 소득이 적자를 보니까 기업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서 서둘렀다는 게 있고요. 네. 그러나 지금은 2008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도 이 신자유주의 속에서 사실은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이 2009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워싱턴 컨센서스, 이른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이제 끝났다. 그 신자유주의의 최고의 수단이 이 한미 FTA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고 있어요. 이 위기에 대해서 비상한 경제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아까 우리 이혜영 교수님께서 익시드의 그 중립성, 중재인의 중립성에 대해서 좀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원래 이제 투자를 한 사람하고 투자 상대국에서 중재를 한 명씩 선정을 하고 만일에 그 합의가 되면 그 제3의 중재를 별도로 선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익시드의 그 사무총장이 임명하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을 해서 미국이 상당히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판정의 중립성이 좀 의문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사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프타죠. 그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보면은 그 익시드에서 중재판정부의 최종 결정이 있었던 사례가 13건이 있는데 이것이 중재인 임명과는 판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중재인이 합의되지 않아서 익시드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례가 4건 중에 미국이 승소한 게 2건, 미국이 패소한 게 불리하게 된 게 2건, 2건 2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해서 선정한 사례는 9건 중에서 미국이 유리한 게 6건, 불리한 게 3건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합의를 해서 한 경우에 미국이 더 유리했고 그 익시드 사무총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미국식이 유리하게 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아니, 지금 제가 통계를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한미 FTA를 발의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지금 멕시코, 캐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나프타 사례 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편파적이지 않다는 걸 우려고 합리적 의심입니다. 과거의 통계를 갖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익시드 사무총장의 그거는 말씀하신 그 케이스를 하나하나 분석을 한 다음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문제지 지금 그 케이스를 제가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사례가 13건이나 되고 13건이죠. 108건 중에 그 4건만이 익시드 사무총장이 지명을 했습니다. 4%도 안 되죠. 그중에 2대2인데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 아까 유 의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이 이겼고요. 또 하나는 익시드 사무총장이 그냥 혼자 밀실에서 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쟁 당사자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중재 청구를 당한 국가의 중재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중재제도도 불신을 하시면서 어떻게 투자 유치국, 한 당사국의 법원에서 하는 일방적인 재판은 오히려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 반대쪽의 논리를 안 믿으세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니요. 그다음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이건 이거 같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좀 피해 의식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할 것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고 우리가 또 역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전에 그 극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10위에서 15위 사이에 있는 아주 큰 나라고 1년에 1조 달러의 무역을 하는 아주 그 무역에 있어서 경제에 있어서 강국인데 그동안 6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죠. 무역 해외 투자액을 보면 우리가 2,675억 달러를 해외 투자를 했고 외국 투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1,789억 달러라서 약 9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오히려 외국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하고도 사이가 종전에는 미국이 우리에 훨씬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올해부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538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미국이 우리에게 449억 달러를 투자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는 이제 우리 투자가의 보호도 굉장히 시급한 실정인데 만일에 우리가 이런 ISD 조항을
이번 그 한미 FTA에 어떤 경위로 됐든지 간에 뭐 만일에 안 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FTA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고집하겠습니까? 그 나라도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한국 당신들은 할 때 이거 안 하지 않았느냐? 우리한테 왜 이걸 고집하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말씀 안 하신 게 통일적인 정책에도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중국은 말씀 안 하신 게 좋은 게 이미 작년에 ISD가 포함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대상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FTA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 FTA에 거기 빠져도 됩니다. 어차피 거기 투자협정 따로 체결돼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투자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건 대부분 직접 투자가 많아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진출하면 미국 그쪽 사람들 왜 싫어하겠어요? 아니 세금 내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하고.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돈은 대부분이 주식입니다. 주식, 정권. 다시 말해서 투기성이 강한 돈들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돈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를 들어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일자리를 만들면은 뭐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투자의 구성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자고 그러시는데 이게 주로 미국은 주법에서 이 투자 관련 이 법률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걸 하나 이번에 의회에 통과한 그 이행법 뒤에 보면은 행정조치 성명이라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해놓은 일종의 법률이죠, 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 합중국은 협정에 따라 이렇게 쭉 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협정의 규정을 준수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행정부는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행정부하고 주가 협의해서 이 협정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뒷부분에 주목하셔야 될 겁니다. 그 미국 법이 결국은 그 한미 FTA에 일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거기 부과하고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근데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 그게 그 미국에서 제일 왜냐하면 협력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마지막을 보면은 협력할 의무가 있지 한미 않습니까? FTA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국회가 통과되면 법률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 지방정부의 조례는 자동 폐기됩니다. 상충하면은.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자유롭게 그다음에 최대한 가능한 미국 법 체계를 정도로 아십니까? 미국 법 체계는 우리하고 아니요. 다릅니다. 우리는 일어나죠. 수도 없이 논쟁을 했으니까 저도 아는데 이원론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이것만 보시면 예측할 수가 되죠.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미국 국내법을 최대한 한미 FTA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의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법률이 아니잖아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죠. 법률이 아니죠. 필요하신 이거는. 부분만 따오셨는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따온 대한 게 아니라 반박을 이게 드리겠습니다. 중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중요 부분인데 예. 일단 조약이 발효하면 한미 양국 공이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도 있듯이 조약 당사자는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법을 이유로 해서 조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이나 이행법을 보시면은 지역 정부의 법이라도 한미 FTA에 부합하게 준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있고요. 책임 지겠다고요? 그럼요. 예, 최대한 가능한 정도로만? 아닙니다. 트위티예요. 3원의 있습니다. 3분의 2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서 협정문 1조 3항인가 그렇습니다. 협정문 미국 1조 법률에 버금가는 프로세스를 거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트리티예요. 이거는 행정협정이에요. 행정협정도 조약이 하나입니다. 비엔나 협약 2조 1항에 따른 조약의 정의에 그 부분은 따르면 굉장히 심각한 오해가 있는데 국내 헌법을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좀 반론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따 시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행법을 통해서 모두 협정에 부합하도록 다 고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그게 없으면 추후에 발견될 수가 있겠죠. 안 고치면 그러면은 고치겠다고 노력을 하고 예, 그렇죠. 노력을 하고 예, 그다음에 행정부의 레귤레이션을 고치죠. 아니죠. 노력을 법률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왜 노력을 하느냐? 아니. 미국에서 법을 고치는 거는 행정부가 고칩니까? 의회가 고칩니까? 의회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행정부로서는 시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자기가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레귤레이션은 행정부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고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거